네, 반갑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인사드려봅니다.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개그맨 김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괜찮아요, 누나? 저런 죄송합니다.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실수를 아니 방송 들어와가지고 방송 시작 전까지 정말 조용히 계시다가 방송 시작하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약간 시끄럽게 약간. 존재가 말리려고 그러나? 오픈 이벤트에서 그렇구나. 네. 네,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방송 시작 지금 하루 이틀 하자마자. 합니까 네. 지금? 네, 아이고 예, 네. 신나는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정신없는 우리 패널 분들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네, 네. 예, 오늘 또 정치예부를 같이 해주실 우리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잡음이 많으신 우리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뭐 때문에 소리 난 거예요? 아니 제가 논평 이 방송 틀어놓으려고 유튜브 틀어놨다가 지금 이 방송 음량, 틀려고. 그러니까 이 방송, 음량 줄이지 이 못해가지고. 방송을 제가 그 예, 예. 우리 저를 응원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방에 예, 예. 올렸는데 그걸 제가 소리를 눌렀어요. 그런 거죠.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많이 이제 봐달라. 예, 댓글 보려고 이제 방송을 킨 거예요. 홍보인가요, 홍보? 예, 지금까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사실 30초 전까지 본인의 논평을 쓰고 계시다가 아 진짜예요? 예,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다. 이 노트북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 예, 논평을 쓰는 노트북이에요. 예, 노는 노트북 아닙니다. 방금 최고위 비공개 회의도 갔다 와서 그렇지. 내가 빨리 이 논평을 아, 써야겠다. 최고위도 그렇지. 들어가요? 비공개까지 네, 들어가요? 아 진짜? 그래서 이제 막 이걸 써야지 내가 되겠다. 그래서 음. 장난 아니네. 쓰다가 그럼. 이제 방송. 우리 부대변인은 안 들어가시는데 잘. 아 저는 선임이라서 들어. 아 맞네. 네. 그러면 일반 나머지 부대변인 못 들어가죠. 나머지 일반 부대변인 안 들어가요? 아니 그냥 막죠 앞에서. 어. 야, 역시 이게 선임이랑 또 다르긴 다르구나. 선임은 달라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면 좀 힘. 근데 얘기 들으면 좀 가끔 이제 좀 너무 길어지면 가끔 네. 지루할 때도 있고 그러죠. 예. 선임 부대변인은 그 월급이 나옵니까? 저 활동비 면으로 조금 되는데 네. 의미 없는 아, 금액이죠. 그렇구나. 예. 아 돈을 활동비 줘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카드로 그러니까 의미가 아니 우리 당이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아, 됩니다. 그래. 예. 아, 더 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이어서 우리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가. 예, 역시 2대8. 목소리가 그냥 인사만 해도 그냥 연설하는 것 같아. 예. 어쨌든 아. 오늘도 어김없이 머리 스타일 예. 이대로 한결같이. 어제 암 감고 그대로 잔 건 아니죠. 아, 그거 아닙니다. 예. 네. 감고 근데 또 아침에 가발은 아니죠. 가발 아니죠. 정확하게 2대8이네요. 아니 머리가 늘 똑같아가지고. 아, 요즘 기술이 뭐- 있어 기술이. 아니 근데 오래 하면 금방 해요. 진짜 매주 아. 말씀드리지만. 예. 어디 청담동 헤어샵 다니는 거 아니시죠? 아, 저는 후원금이 없어갖고. 누구를 저격하는 얘기죠? 그거? 아니 뭐 그런 거기 좋다고 하더라고. 청담동 미영시를 다니신 분이 누가 계시죠? 거기 그 우리 당에 젊으신 우리 보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김용태님이라고. 포천에 지역구를 두셨는데 청담동 헤어샵을 아니 근데 다니시죠. 왜 포천인데 왜 청담동을 다니는 거야? 그거 너도 신기하지 않아요? 아, 중요한 방송 일정이 있었겠죠. 아 그래요. 그렇죠. 84번 다니시고. 예. 아니 뭐다 죄송합니다만 허위 사실입니다. 81인가? 83번입니다. 83인가요? 네. 예. 하여튼 80번 대 네. 다니시고. 저희가 83년생입니다. 예. 아. 우연히 또 맞았네요. 예. 좋은 건 아니지만 또 맞았네. 어쨌든 자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우리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뭐 불철주야 굉장히 바쁘시죠? 아유, 뭐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전국을 주도하고 계셔갖고. 예. 그러니까 요즘 뭐 뭔 조롱이야. 예. 예, 가장 바쁜 주 업무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일이죠. 지방선거기획단 단장 맡게 되면서 아. 지금 선거 준비하게 돼가지고 당장 이제 다다음 달부터 이제 출마 예정자들 활동하게 되어 있고 2월 달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거든요. 근데 네네. 아마 두 당 다 마찬가지로 선거 준비하는 게 바쁩니다. 개혁신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사실 지방 의원들 지금 저희가 한 5명 정도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많은 젊은 지방 의원들 배출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 음. 사실 지지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단체장 당선 가능성이 두 당보다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성적을 내는 것이 당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그 저희 동네를 갔는데 네. 음. 저희 동네가 개혁- 어딘데요? 저 관악구요. 네. 네. 개혁신당이 확실히 이제 인원이 적다는 걸 느꼈어요. 현수막이 딱 붙여 있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그 뭐냐면 이준석 관악에 오다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현수막이. 우리 이해숙 위원장. 예, 아. 거기 붙여져 있는데 날짜가 일주일 전 지났어. 아 지났어? 그 내가 준석이 죄송해요 저 옛날에 알았어가지고 네. 이준석 대표가 온다고 그래서 날짜 이렇게 봤더니 이미 지난 날짜였습니다. 안 뗐어? 그게 붙여져 있더라고. 됐죠. 네. 방송 끝나가서 아니 이거 떼야 되겠네. 홍보효과는 되죠 홍보효과. 그렇죠. 네. 붙여 넣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인원이 많이 없구나. 사람 많아서 좋겠다. 너무 많아서 문제야. 사고도 많이 쳐 그래서 너무 많아서. 빨리 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런 것도 이제 그 당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구나 떼는 것도. 각 당연마다 아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당연마다
이제 뭐 대표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듣거나 그러면 홍보를 하고는 하는데 그걸 제때 떼야죠 사실은. 아, 그치 떼야지. 근데 예. 일부러 안 떼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죠. 예. 홍보- 추석 한참 지났는데 추석 현수막 달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자기 얼굴 지금 홍보하는 거니까. 그럴 그렇지, 수도 그렇지. 있겠다. 예. 네. 그거 이제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신당에서 의도한 것도 있지 않나. 아이 그건 아닌데요. 원래 이제 관악구 지자체에서 떼주는 게 보통인데 네. 보통 그렇지 않으면 직접 떼야 되는 거거든요. 아. 직접 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빨리 아, 떼겠습니다. 정당 흥수막은 또 함부로 뗄 수가 네. 없어가지고. 네. 네. 기간이 그래요?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날짜 지나면 이게 정당이랑 상관없이 그냥 떼도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 개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정당 흥수막은 그 안에 떼면 불법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날짜 지난 아니 이거 제가 볼 때는 봤어도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놔두자 이렇게 본 것 같아. 알겠습니다. 빨리 지금, 떼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작하자마자 동접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민찬효과인가요? 민찬효과? 아유, 감사합니다. 1000명 넘었으니까 바로 여의도몰 상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의도몰 TV 내에 그 쇼핑몰이 하나 있는데 여의도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품목을 판매하는데 지금 또 주력으로 판매하는 게 바로 앞에 보이신 Yes. 황금향. 예, 황금처럼 굉장히 색깔이 빛이 난다 해서 황금향인데 황금향 4.5kg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 많은 양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제주에서 따가지고 아침에 따서 오후에 보내드리는 그런 스케줄을 제가 짜봤는데 이 하루 정도 걸립니다. 예, 배송되는데 오후에 보내면은 다음날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데 하루 정도 후숙을 해서 들어간 거라 여러분들 받자마자 예, 단향을 바로 맡아보실 수 있는 황금향 4.5kg 무료 배송으로 27,900원에 여러분들에게 예,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과즙이 풍부하고 또 달콤하고 새콤한 매력이 있는 황금향 이 시기에만 나오는 이 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맛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귤보다도 더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됐다고 하죠. 우리 먹방의 대가이신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 맛이 어떤가요? 지금 근데 일단은 저희한테 지금 놓여 있는 게 좀 씨알이 작은데 예, 스태프분들 들어보니까 이거보다 큰 게 올. 요게 아니랍니다. 네. 씨알이 더 크고 더 단 왜 그래요? 단 게 상품으로 나갈 거라서 하나 먹어봤거든요. 예.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힙니다. 예. 향이 장난 자, 아닌데. 일단 향이 좋죠. 네. 예, 맞습니다. 우리 예, 우리 임철 위원처럼 자, 향이 일단 좋았는데 맛은 어떻습니까? 어우, 아니 뭐 술 먹어? 좋네요. 좋다 좋다. 약간 할배야. 황금향으로 약간 해장하는 느낌이 아니 나는데. 요즘 과일은요. 네. 이 샤인머스켓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렇지. 엄청 달아갖고. 그렇지. 근데 그 이후에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너무 달다. 음. 그러면 오히려 더 반감이 들어요. 그렇지. 근데 어. 딱 적당히 당도가 그렇지. 예, 투머치 아니고 예. 딱 좋아요. 싱겁질 않아요? 아이, 저. 싱겁지 딱 않고. 좋아, 딱 좋아. 아, 당도가 딱 좋다. 딱 좋아, 좋다. 딱 좋아. 아, 적당하다. 제주도 향이 딱 나네.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약간 정치도 마찬가지고 잘한다, 적당히 해야 잘한다. 되는데 예. 예, 적당히가 참 힘들죠. 아이, 장난 하지만 아니에요. 이 과하면 황금향은 안 돼요. 적당한 당도를 지켜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아니 먹는데 갑자기 리액션이 너무 오버했어. 아니 홈쇼핑 갑자기 같았어? 빵 터지다가 지금 살이 너무 걸렸잖아. 맛있네. 아, 예. 나 진짜. 맛있어. 아, 그래서 우리 세훈 누나도 예, 맛평가를 좀 해주세요. 사리가 걸릴 만큼 맛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지. 네. 예, 먹다가 네. 당도는 괜찮았어요? 아, 맛있어요. 새콤달콤합니다. 예. 이게 또 너무 달면 되게 약간 질려. 그렇지. 이게 약간 예. 요 새콤한 맛이 아주 좋네요. 많이 못 먹어. 예. 어쨌든 이 제주 황금향 저희가 27,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들 보내드리니까 4.5kg이라는 큰 그러니까요. 무게를 많이 보내드립니다. 예. 무엇보다 가격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충분히 드실 수 있을 만큼의 양을 4.5kg를 보내드리니까 다른 데랑 가격 비교해 보시고 와 여기가 진짜 확실히 싸구나. 여의도몰이 굉장히 싸게 좋은 제품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꼭 이 사이트 들어오셔서 예, 황금향 구매하시고 다른 제품도 또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인터넷 주문이 좀 힘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주문이 힘드시거나 아니면 대량 주문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1551-5280 전화로 예, 주문을 내시면은 친절한 상담사가 예, 주문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향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Yes. 예. 자, 본격적인 정치 해부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이런 결정을 했는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항소 포기 요거를 왜 했는지 궁금하고 또 나경원 의원은 내가 항소를 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요거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좀 정황을 좀 이긴 총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제 이게 2019년에 네. 이제 지금 정착되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과 이제 소수 야당들이 연합해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근데 이제 그냥 법안 소위 올리고 상임위 회부해 가지고 이걸 처리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당시에 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뭐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대하면서 이 법안을 접수를 막고 한쪽은 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충돌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선고가 일어난 게 이번에 이제 1심 선고예요. 거기서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실형 구형을 받았지만 이번에 2,400만 원 총액 2,400만 원 벌금을 받은 거고 나머지 의원들도 그런 건데 어쨌든 제가 국민의 입장이었다면 항소를 오히려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검찰한테. 왜 그러냐면 최근까지 대장동 일당들 우리가 항소 폭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오히려 그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의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도 오히려 끝까지 다퉈보겠다. 그것이 검찰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져가려면 이 패스트트랙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항소 포기하면 안 된다. 항소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었으면 조금 더 야당한테 명분도 있고 의미 있는 투쟁이었을 것 같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검찰이 그냥 항소 포기해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에서 항소 포기가 잘된 결정이라고 해버리니까 오히려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그 항소 포기 그 명분이 좀 약해지지 않나 이런 효과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까지 이게 연관지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 임세훈 누나가 한마디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검찰이 이걸 포기를 했을까요? 신중한 판단을 했겠죠, 뭐. 할 얘기가 그렇게 길진 않다. 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 대장동 일당들의 항소 포기를 정당화시키려고 지금 신중한 결정을 했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아서 했겠죠, 검찰이. 그러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도 뭐 신중한 판단을 했겠죠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네. 요 사건 또한 검찰의 항소 포기도 신중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네.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보안 수사권 같은 건 이제 제가 볼 땐 국물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안 수사권이 갑자기 또 협박하네요. 좋아요. 예. 자 이민찬 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안 자체가 법적으로 다뤄질 사안이 아닌데 결국 기소까지 이루어지고 6년 7개월 뭐 이렇게 오랜 시간 법정 다툼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우리 헌정사의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검찰을 지켜보겠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이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그 이후에 저희의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검찰이 어제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항소 포기 이유를 보면요, 굉장히 궁색합니다.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장동 항소 포기할 때 본인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있어요. 뭐 구역량의 3분의 1 뭐 미만이 됐으면 자신들이 항소를 하는 것이고 뭐 구구절절하게 막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 동안에 보지 못했던 장면인데 그렇게 설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해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원칙조차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형은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나왔잖아요. 형종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검찰 예규에 보면 이건 항소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검찰 스스로 모순된 행태를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 그래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대장동과 똑같이 한번 우리도 접근하겠다. 그럼 우리가 항소해서 끝까지 법적으로 다퉈보겠다. 그래서 결국 항소장을 제출을 한 것이죠. 저는 뭐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장동 데자뷰 이 전략을 접근을 해서 법정으로 끝까지 가서 이 내용도 다퉈보고 그리고 대장동에 대한 잘못된 부분까지 국민 여러분께 한번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이런 접근을 했다.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서는 이제 벌금형이 나왔으니까 요거 1심 판결한 거를 그대로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거죠. 우리 이제 국민들이 다 이제 너무 이 새 정부 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법적인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소 포기 사태 때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의 추징금도
가져올 수 없고 더 이상 대장동 일당의 그 7,800억으로에나 달하는 그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없는 이유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다.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을 받았거든요. 벌금을. 근데 그것보다 더 과한 것이 나올 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나 다른 우리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다퉈봐도 손해볼 게 없는 것이에요. 이게 대장동 일당의 입장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맞아. 그래서 남욱이 지금 나 이거 추징 모자란 거 풀어달라고 하는 거지. 아 그래서 남욱이 지금 역삼동 땅을 300억 원에 산 거를 500억에 내놓고 있는 거지. 현금화해서 은닉하려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하는 것 자체 이거를 연관시켜 가지고 우리도 항소 포기 하나 했으니까 너네도 하나 해줄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정권과 검찰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논리가 제가 일찍 말씀드렸듯이 논리가 안 맞기 때문인 것이에요. 대장동 항소 포기할 때 검찰이 내세웠던 그 논리, 자신들의 원칙은 이런 게 있었다.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이면 항소를 하지 않았고 그 일부 2명에 대해서는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은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형종이 바뀔 정도로 여기 낮아졌는데도 항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범죄자들이 지금 환호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나도 항소 포기해주나? 나도 항소 자제해주나? 이런 기대를 하고 부풀어 있을 것이에요. 이런 것은 이재명 정부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정권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정치 검찰에게 민낯인 거예요. 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사건 항소 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형량보다 많이 나왔어요 재판이.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말씀하신 건 형종이 바뀌었는데 항소 매뉴얼에 보면 형종이 바뀌면 항소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등은 징역형인데 벌금형으로 형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항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목숨 걸고 항명하던 검사들 어디 갔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 검사를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꿈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대검 예규, 네. 검찰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구형량 대비 2분의 1 미만으로 선고가 되면 항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죄 등에 대한 상소 조항을 보면 한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나거나 전부 무죄가 나거나 이유 무죄가 나거나 또는 면소 판결 받거나 공소 기각을 당하면 항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장동 일당도 그렇고 이번 검찰 패스트트랙 1심 선고 국민의힘 사건도 그렇고 둘 다 항소해야 맞는 거예요. 둘 다. 검찰 예규상으로는. 근데 둘 다 항소 포기를 했죠. 근데 두 사건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외압을 행사를 한 거고 이 국민의힘 사건에서는 그냥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을 한 건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검찰이 항소를 했었어야 돼요, 확실히. 그 예규상으로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번 달 28일 날 패스트트랙 선고 관련해서 민주당도 이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과 오늘이네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 박주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 공동 폭행과 그 공무집행 방해로 그리고 등등의 10명의 민주당 인사들도 걸려 있거든요. 네. 오늘 결심 공판하고 아마 올해 안에 선고가 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2,400만 원 정도의 혹은 뭐 500만 원 이상 등의 뭐 이 국회법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도 벌금이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항소를 포기할 거냐? 만약에 이렇게 항소 포기해버리면 민주당도 항소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 검찰의 신뢰는 완전히 떨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더 부각되는 것은 대장동 일당들의 항소 포기 외압 지시한 정권의 책임까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두 사안을 놓고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자체가 형평성에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것이에요. 것 같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론을 하는 이유는 네.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서 일어났기 때문이잖아요. 네. 이 자체가 정권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두 개 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대등해 보이고 뭔가 주고받은 느낌이 나는 것이고 물타기가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7,800억 원을 지금 부당이익을 가져간 이 일과 이 정치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일, 그리고 이 판사들조차 제1심 재판부에서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일이었다고 얘기했던 이 사안 두 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 제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거든요. 그렇구나. 철원의 1년 예산이 얼마냐면 6,300억밖에 안 돼요. 어. 그러니까 4만 명이 사는 네. 4만 명 이상이 사는 군의 1년 예산이 6,300억이거든요. 내년도. 네. 근데 대장동 일당이 7,800억을 가져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금액이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어떻게 같이 놓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본인의 고향까지 얘기하시면서 예. 철원의 아니, 1년 예산보다 더 많이 가져갔다는 게 놀라. 굉장히 이게 딱 충격적이네요. 와닿잖아요. 그렇구나. 네. 세훈 누나 어때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그 쇼킹합니다. 쇼킹한데 그 뭐지 로저 비비앱 있잖아요. 그 김기현 대표 그 아내분이 준 거 이름이 그 뭔지 알아요? 섹시 쇼크예요. 아 그래요? 쇼크네요. 예. 정말 섹시 쇼크네요, 정말. 예. 사실 그 이제 로저 비비앱 이름이 섹시 쇼크더라고요. 예. 그 죄질의 무게와 또 이게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요거를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아닌 것 같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항소 여부는 애초부터 검찰의 재량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대장동 일당 등과 비교 등치해 가지고 하는 것을 아마 민주당은 바랬겠죠. 근데 그 두 사건의 확실한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에서 외압이 있었느냐 마느냐인데 대장동 일당 등 정권에 외압이 있었던 거고 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정권에 외압이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네. 그 차이가 확실히 있는데 뭔가 너네도 항소 포기했으니까 이것도 항소 포기할래 내지는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사실 이 정부와 민주당이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정권의 외압은 없었고 민주당이 눈치를 본 거예요, 검찰이. 왜냐면 민주당이 지금 수세에 몰려 있잖아요. 대정당 항소 포기로. 네네. 그러니까 이 정치 검찰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눈치를 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 검찰이 두고 이 두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가 검찰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의 검찰이 정말 정말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근데 이제 검찰을 탓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정치 검찰을 탓할 수도 있는데 외압의 탓이다. 그 검찰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권부터 사실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일각에서 보도되는 이 정치 검찰은 사실 검찰들이 처리하는 사건의 거의 뭐 1%도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검찰을 없애고 보안 수사권을 뭐 박탈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정치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인 거죠. 그렇다면 또 이제 그 말은 또 이제 그 검찰의 정의는 지금 없다. 그러니까 검찰은 전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전 한 명의 국민으로서 검찰한테 되게 감사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치 사건들 말고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정인이 학대 사건이라든지 고유정 그 남편 살인 사건이라든지 검찰이 없었으면 더 센 구형이나 더 센 형량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뭐 일부 어떤 정치 검찰로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체를 전부 다 일반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건데 꾸준히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민주당이 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을 위한 수사가 잘못됐으니까 검찰 다 없어져야 돼라는 논리를 좀 검찰청 폐지한 건데 이게 과연 옳느냐?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갈 것이라서 일단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권과 정치를 먼저 탓하는 것이 맞다. 좋다. 저 100% 한 200% 동의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검찰 개혁,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대장동이나 이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엮인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이 이뤄지고 검찰이 폐지되고 이렇게 되면 경찰이 이 수사를 기소를 할지 이렇게 검찰에 넘길지 말지 그리고 아니면 이것을 기소해야 될지 말지 이것에 대해서 권한이 경찰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전국에서 벌어지는 범죄자들의 수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을 경찰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지 못하는 사이 네. 많은 사건들이 경찰 손에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벌써 문제점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모든 경찰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 비리 경찰이 어떤 금전적인 혜택, 이익을 받고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고 뭐 이런 경우가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진짜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 요구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이 이거는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기들 손에서 모든 걸 끝내요. 그리고 전권 송치도 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검찰이 아예 이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피해를 본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찰서에서 모든 걸 끝내면 안 되고 일단 경찰이 수사는 착수는 하되 경찰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건 전건을 검찰에 송치는 해야 되고 검찰이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해야 한다.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있죠. 아까 우리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보안 수사권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촉발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대장동 패스트트랙 같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피해를 원치 않는 억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막힐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다. 아.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이 사건 마지막으로 뭐 우리 임세훈 누나 할 얘기 있습니까? 약간 좀 가슴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웅변대 같아가지고 예. 웅변대 출신인가 아니, 싶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메뉴를 정할 때도 연설처럼 얘기해요. 아. 김치찌개를 먹겠습니다. 약간 이런 저는 식으로 고기를 말투가 빼주시고 원래 그래. 두부는 적게 넣어주시고 뭐 이렇게. 예. 저는 오늘 머리를 2대 8로 하겠습니다. 여보 3대 7 어때? 아니야 여보 2대 8이 맞아. 라고. 2대 8로 해야 되는 네. 이유는 내가 이쪽 가래마가 더 나을 거뭐 이렇게. 왜 그런 걸로 비웃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쨌든 참, 좋은 예, 내용도 우려스러워요. 있어서 저희가 네. 참고하고 그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우리 민생 사범들이 그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민생이 그 놓치지 않도록 잘 조율하고 정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죠. 예. 자, 우리 성남 총각님께서 10,000원이나 후원해 주시면서 민주당이 키운 청년 정치인 페미니스트 장경태 의원이 네 번째 주제라서 스킵되겠네요. 섭섭합니다 하셨는데 땡겨서 할까요? 요거 또 섭섭해 하실까봐 다음 사건 요걸로 가시죠. 왜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또? 우리 또 세훈이 누나가 또 이렇게 말수가 많이 적어들 것 같은데 예. 또 이제 말씀드린 김에 또 이제 슈퍼챗을 쏘신 분들 좀 소개를 해주자면 우리 BGK님께서 2,000원 주시면서 우리 손설 의원, 용해인 의원, 장혜영 의원, 박지원 의원 돌아오십시오. 경태 까십시오. 예. 재선 필승 카드입니다. 예. 재선의 필승 카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4535님께서 5,000원 주시면서 황금양 오늘 도착 예정이에요. 주문을 벌써 하신 거예요. 예. 버카로 사고 싶지만 개인 카드로 구매했습니다. 라고. 버카로 사셔서 이게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드시면 돼요. 예. 또 사면 되겠다. 예, 버카로 또 사면 되겠어. 예. 그러니까 사고 또 사라는 거지. 많이 사라는 거죠? 많이 먹으면 많이 손 너무 노래져서 안 돼. 개인 카드로도 사고 버카로도 사서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면 되지. 예. 좋네요. 조희정님께서 2,000원 주시면서 황금향 주문하고 비서향의 목덜미 갱태 갑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황금향 주문하고 장경태 의원 목덜미 잡힌 거 가지고 예. 이렇게, 비유하신 것 같아요. 비서향의 목덜미 갱태 갑시다. 이러고 이거 진짜 이런 말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학원 다니시나? 예. 좋습니다. 예, 우리 링카님께서 또 5만 원이나 후원을 해주시면서 먹방의 신, 정치의 신 이 총장을 응원합니다. 혼자 다 먹어. 신은 좀 고맙습니다, 링카님. 신. 정치의 신, 먹방의 신. 네. 우리 서동호님께서 2만 원 감사합니다. 도시가치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성비 관련 문제는 거의 민주당 쪽이네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네. 장경태 의원 국정감사에서 상대방 진영은 엄청 잘 까던데 본인 사건도 자진해서 까시길 바랍니다. TV조선에서 영상이 떴던데 이건 뭐 일반 남자들 여자랑 옷깃만 스쳐도 고소당합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시고 뭐 날아가는 거지 뭐. 예. 자, 지금 다들 이 슈퍼챗을 쏴신 분들이 다들 장경태 의원 사건으로 빨리 넘어가자. 근데 지금 이게 생각보다 뭐 항소포기 이슈도 그렇지만 장경태 의원 이슈가 되게 지금 핫해요. 예. 보도가 너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무고이라고 하면서 무슨 뭐 허위 사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어저께 메시지를 냈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언론도 보고 있었던 거죠. 영상까지 있는데. 그리고 그날 동석한 사람들이 여자 비서관 혹은 뭐 기자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피해를 당했었던 피해자가 보도를 원치 않는다. 두려우니까 그렇지, 어쨌든 그렇지. 그 상대가 국회의원이니까 보도를 원치 않는다.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용기를 낸 거죠. 네. 용기를 내서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장경태 의원은 뻔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다 허위사실 대응하겠다라고 했다가 역풍을 아주 제대로 맞은 거죠. 또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장경태 죽이기다 정청래 대표를 흔든다 아니에요. 그냥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한 거를 네.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세상에 드러나오는 것뿐이에요. 네. 저도 뭐 영상을 좀 봤는데 사실은 이제 약간 좀 편집이 좀 된 영상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편집이 안 된 영상은 좀 더 심한 장면이 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이 걸리고 걸렸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이 나왔으니까 빼박 아닙니까? 예. 요거 이제 사실 이제 성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좀 나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세연이 누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런 그 남자 정치인들의 성추행 태행.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이네요. 예. 뭐 할 말 없으면 저기 뭐 묵비권으로 가셔도 됩니다. 답변을 제안합니다. 답변 제안한다는 건 어쨌든 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공감하는 거죠. 예. 아니 뭐 영상도 저도 이제 보긴 봤고요. 일단은 저희는 그러니까 상대 피해를 주장하신 분이 계시니까 말을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일단 윤리감찰단의 진상 조사를 빠르게 지시를 해서 일단 상황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왜 그랬어 경태 진짜. 정청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장경태 아니, 의원이라서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좀 많이 도왔던 거지 네. 예, 최측근으로 사실 분류되진 않아요. 알아요? 당내에서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 서울시당 위원장이다 보니까 네. 또 서울 지역구에 정청래 의원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좀 하는 것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선긋기를 갑자기 또 아니요, 하시는 것 아니 같은데. 저는 경태랑도 너무 오래전부터 잘 알아가지고 예, 저 식당도 저도 경태랑 한번 몇 번 가고 그랬던데요. 아, 저- 족발집이잖아요. 족발집, 예, 족발집. 족발집. 네. 족발 1번가인가요? 어디 있는 거? 여의도 있는 거? 네, 여의도에 너무 있어요. 상호명. 예. 저기서 자주 먹었습니다. 저도. 아니 저는 이 장경태 의원의 어제 대응을 보면 네. 그 기자분들이 막 따라 붙어갖고 뭐 입장을 물어봤잖아요. 네. 그때 한 발언들을 모아보면 정말 이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될 그 표본이에요. 네. 2차 가해 그 자체. 그 자체입니다, 진짜. 그렇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왜냐면 이게 1년 동안이나 있었던 묵혀있던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는 사안이고 네. 본인도 그게 막 논란이 불거지고 1년 전에 언론사가 취재를 들어갔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잖아요, 본인도. 근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2차 가해를 그 서슴지 않는 건지 저는 일단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저는 이 사건의 그냥 분기점은 어제 TV조선 보도였어요. 음. 그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아까 우리가 또 그 캡처된 것도 보셨지만 네. 그 굉장히 그 뒷모습 이 자체가 굉장히 불순해요. 아니, 뒷모습 자체가 불순할 수가 아니 있어. 봐봐요. 네. 저 정말 제가 그렇게 묘사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 네. 왼손 봐봐요. 네. 저 왼손의 각도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죠? 저는 정말 저나 이기인 총장 같은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술을 먹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리고 그 막 목덜미 잡혀서 막 끌려 나가고 막 있잖아요. 막 네. 남자친구한테 항의를 받고. 네. 근데 그것에 대한 해명 자체를 굉장히 그 비서관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 남자친구한테 가서 물어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과거부터 성추문 굉장히 많았어요.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그리고 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장경태 의원 지역구의 전임자 있죠. 네. 민병두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분도 물러날 때 이런 성 관련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천을 못 받았고 그 자리에 장경태 의원이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재발할 수가 있습니까? 아하.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조금 겸허하게 임해야 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그 우리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성추행 사건 이후에 이제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일단은 뭐 자진 사퇴를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 당연한 결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윤리감찰단만 일단 돌려가지고 뭐 무마 아니 무마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마를 일단 할 본인도 허위 대응하겠다, 무고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렇게 영상이 나왔음에도 사과문도 안 나오고 이렇다 할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혐의를 부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국회의원 직위를 가지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더 웃긴 건 저때 이제 저 해당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장경태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내 여자친구한테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국회의원을 폭행하거나 국회의원한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법안까지 발의했어요. 장경태 의원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시기가 언제예요, 혹시? 시기 아세요? 시기? 10월 24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 10월? 몰라요. 23일. 전혀 몰라요. 아니 누나는 저기 사진만 봐, 영상만 봐도 대충 국정감사 알잖아요. 기간이에요. 네. 국정감사 아니, 기간. 내가 경태 뒷모습을 보고 저기 시기까지 어떻게 알아?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몰라요 시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걸로 알고 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이고 지난해 10월 23일 작년이구나. 작년. 그러니까 법사위원이었잖아요. 장경태 의원이 법사위원인데 나 그때 국정감사 일정표를 찾아보니까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보통 국정감사를 3주 정도 하는데 수요일은 감사 준비라 그래서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음주를 과도하게 한 것 같고 법사위 보니까 그 다음 날 현장 감사 일정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은 또 종합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그렇게 지난해 10월이면 이제 윤석열 정부 때잖아요. 네. 굉장히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국정감사에 집중하지 않고 음주를 하면서 아하. 성추문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기 그 장경태 의원은 결혼했습니까? 아니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동갑이에요. 83년생. 83이에요. 네, 83년생. 친구네요. 예, 약간 좀 친구로서 약간 좀 창피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예, 요런 일들이 유독 이 민주당에서만 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원인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이제 민주당이 운동권 문화 때문이었다. 네. 이렇게 많이 이제 설명을 했어요. 네. 운동권에서는 뭐 문제가 있어도 감싸주고 서로 뭐 형 동생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 감싸줬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아니잖아요. 운동권도 아니고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도 다분히 권력형 이 범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내로남불인 것이죠. 겉으로는 어떤 이 범죄에 대해서 이 척결해야 된다 그러고 인권을 외치면서 민주당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조어. 뭐라 그러? 피해 뭐죠? 호소인. 피해 호소인. 예,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면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인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하.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2차 가해를 서슴치 않은 정당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DNA가 조금 아직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지금 윤리감찰단으로 보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저는 이것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 끌기일 뿐이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취임한 이후에 윤리감찰단에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최강욱 의원, 네. 최 전 의원, 네. 그 당시에 이제 조국 정당 혁신당에서 있었던 성비위 논란, 이때 2차 가해를 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윤리감찰단에 보냈는데 깜깜무소식이잖아요. 그에 이춘석 의원, 예? 상임위장 본회의장에서 그렇지. 막 주식하다가 네, 걸렸던 걸렸지. 이분도 윤리감찰단에 보냈어요. 네. 근데 뭐 깜깜무소식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의원 한 분. 이분 이제 뭐 집단으로 어떤 이 당원 가입 막 하는 녹취 나와서 논란했던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결국 이춘석 의원이랑 그 서울시의원 다 탈당했어요.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민주당에서 윤리감찰단은 룰이 된 거예요. 네. 논란이 터지면 당 대표는 빠르게 뭔가 처단할 것처럼 윤리감찰단으로 보내. 이렇게 지시를 해요. 네. 뭔가 막 할 것처럼. 네. 근데 결국엔 어떤 일이 뒤에서 벌어졌는지 제가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그래요?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조금 있으면 며칠 있다가 다 탈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윤리감찰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지 한번 많은 국민이 두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사건이 뭐 지금 어제인가 보도가 나왔고 지금 저희는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했고 뭐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서 제가 이제 뭐 말을 좀 조심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우리 이민찬 우리 위원장께서 이렇게 마치 엄청 신나서 막 민주당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차고 넘치죠. 뭐 제가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엄중하니까 제가 뭐 옛날에 이랬고 이랬고까지 얘기는 않겠지만 그렇게 국민의힘도 자유롭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러한 것은 뿌리 깊게 뽑아내야 된다. 뿌리 깊게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뭐 이건 비단 정치권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사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뭐 저도 사실 옛날에 직장 다녔을 때 비슷한 일을 당했지만 찍소리도 못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 오래된 일이죠. 아주 옛날이어서 사실 이런 문제 제기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고 자신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우리 사회 전반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물을 타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뭐 이재명 정권 얘기할 때 윤석열 정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 얘기할 때 이재명 대표 얘기한다는 걸 안 된다는 것처럼 물을 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을 지금 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장경태 너무 의원의 안 성추행에 된다는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이게 그냥 구두로만 보도가 된 게 아니라 영상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고소장에서도 한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했던 추행이라고 나와 있고 영상에서도 옆에 앉아서 이미 취해 있다는 게 보여요. 근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 왼쪽 손 위치도 그렇고 분명히 추행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목격자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를 주장한다라거나 정치적으로 뭔가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반성하고 윤리감찰단 조사에 뭐 진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지. 뭐 다른 당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우리 사회에서 성추행이 되게 만연해요라고 한다라는 것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을 조금 더 문지르고 물타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제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장경태 의원은 지금 보니까 어디기 그래요.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한다라든지 진짜 그 아까 막 이민찬 우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피해 것처럼 호소인이라는 그 위치로 계속 그 스탠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자료와 어떤 근거가 더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료와 증거 앞엔 겸손해야죠. 최소한. 그리고 다수의 목격자, 심지어 기자까지 앞에 있었으면 다른 비서관까지 있었으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진술 앞에서는 겸손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 보니까 아마 의원직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뭔가 이 프레임을 바꿔보려고 뭐 이준석이라는 대표가 거기 동석했다거나 완전히 허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 나왔더라고. 이준석 대표도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저 사무총장으로서 조금이라도 그런 뭐 기류의 어떤 정보들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선처 없이 전부 다 호소합니다.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사건은 사건만 처리해야지 이걸 물타려고 다른 정치적 어떤 개입을 한다거나 정치적으로 물타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뭐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전혀 저 신나지 않았고요. 저 신나지 않고 사안 자체가 너무 엄중해요. 엄중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직 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이 문제로 신나지도 않을 뿐더러 정치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임세훈 부대변인 말씀하시는 걸 듣고 굉장히 희망을 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민주당이 이런 이 사회의 악을 뿌리 뽑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안에서 임하고 이 문제부터 장경태 의원 문제부터 그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서 이 처리를 한다면 국민들이 또 민주당에 또 그래도 잘했다고 그 잘 수습했다고 평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장경태 의원이 아직 이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저 상황에 지금 공개된 영상은 그 남자친구라고 하시는 분이 찍은 영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뭐 건너 듣기는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저 식당 내부 CCTV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있어요. 예, 영상도 있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단편적인 거 갖고 지금 장경태 의원이 섣불리 어떤 본인의 지금 의원직을 유지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막 대응을 하고 2차 가해를 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증거가 나왔을 때 본인이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좀 더 피해자를 찾아가서 우선 사과하고 본인이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CCTV를 가리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태 의원이 지금까지 국회의원만 한 게 아니라 여성 유권자연맹 청년연맹 회장도 하셨었고 또 그리고 7년간 여성단체에서 활동도 하셨대요. 그리고 본인의 정치학 석사 논문도 여성 후보자 공천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결국 여성 인권 내지는 여성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신 걸 본인의 자랑 삼아 이력을 좀 자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낯이 드러났으면 스스로 사퇴한다거나 그에 비례하는 책임을 져야죠. 근데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다, 무고다, 허위사실 대응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렇지. 지금 이제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기 전에 이 빠른 사과와 또 본인의 그 사퇴가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지금까지 그런 윤리감찰단에 넘어갔던 의원들의 사건들이 지금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사실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윤리감찰단에서 뭐 그 감찰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또 흐지부지해서 끝날까봐 또 이런 사건들이 또 계속되면은 뭐 내로남불 사건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그 이춘석 의원이나 뭐 아까 그 말씀하셨던 윤리감찰단에 넘어갔던 그런 사건들이
또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거는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탈당을 하고 나면 네. 당에서는 이 관여를 안 공식적으로 해요? 얘기하기죠. 공식처럼 우리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윤리감찰단에서 감찰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감찰단의 활동에 한계가 있다. 뭐 늘 이런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하게 되면 당에서는 뭐 꼬리를 자르고 네. 그리고 뭐 그렇게 그 관행처럼 되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리고 윤리감찰단이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이 감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 더 들여다보는 데도 한계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미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잖아요.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고 이 변호인 피해자분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뭐 굉장히 공교로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소장이 접수된 게 25일이에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6일 날 이제 영등 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이제 이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도가 난 게 27일이에요. 보통 이 집권 여당의 현역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런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르게 언론에 보도되지 못해요. 경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입단속을 세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빨리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럼 두 가지 루트밖에 없어요. 경찰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흘렸거나 네. 아니면 피해자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보도가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루트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피해자 쪽에서는 이 처음부터 이게 보도되길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본인이 너무 고통스럽고 1년 동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 측에서 이거를 언론에 풀었다고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 측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왜 이재명 정부가 있는데 왜 장경태 의원에 대한 보도가 이렇게 빨리 나올 수가 있었을까? 좀 굉장히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추측과 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정치적 예.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예. 신고가 됐으니까 접수가 됐으니까 이제 조사가 진행되다 보면 얘기가 흘러나온 거라고 보고요. 네, 뭐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무겁게 바라보고 있고요. 하여튼 뭐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고 일단 윤리감찰단의 그런 상황도 보고 경찰에 일단 신고가 됐으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상황도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그 오는 지방선거에 대한 그 공천 심사 룰을 발표한 게 있는데 네.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서울시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건 서울시의 25개 시군구에 대한 기초 광역의원, 단체장, 광역단체장까지 그 선거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찌 보면 기준을 만든 것과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파렴치 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 강제추행죄, 뭐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추행, 그리고 형사처분 시 기소유예 포함해가지고 이 당 윤리 심판 등으로부터 성폭력, 성매매 범죄로 제명된 자거나 처리된 자는 그냥 예외 없이 그냥 부적격 처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원장 자체가 강제추행죄로 지금 고소가 되고 네. 만약에 어떻게 판결을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인정이 된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천을 하고 후보들을 선별을 해내겠어요. 그러니까 강제추행을 벌인 사람이 강제추행한 후보들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중앙당에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우리 장경태 의원, 예, 저랑 동갑인데, 경태야 왜 그랬어? 예,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예, 앞으로의 그 조치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 이런 사건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당원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누나가. 네, 정말 부적절한 일이 발생한 거고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에서도 잘 조치를 하거나 어떤 규율을 만들거나 뭐 할 거고, 저는 말씀드린 건 이거에 정치권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또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걸 우리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예. 또 정치하신 분들 너무 공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사로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접근했다가 이게 큰일 납니다. 예. 특히나 여자 문제는 좀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 남자 의원들 여자 문제 굉장히 민감합니다 요즘에. 예.
좀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고 남자 문제도 그래요. 네. 남자 문제는 다 뭐예요? 똑같아요. 여성분들, 예, 예. 남성에 대한 여성들도 추행도 뭐 인정이 되는 조심해야지.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요즘 그래요. 그럼요. 아, 그래요? 요즘 그래요. 여자 의원들도 조심하세요. 예, 여성 의원들도. 아무튼 의원들은 약간 성적인 사건에 대해서 좀 그런 것도 예, 조심해야 조심하세요. 서로 뭐 터치하지 마시고. 악수만 합시다. 악수만 그냥. 예, 악수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예.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예. 저런 추행이 잘못된 거지. 그럼. 이게 사회 일반적으로 통념상 맞아요. 서로 이렇게 뭐 악수하고. 반갑게 인사 표시하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한거불능 상태에서 잔뜩 취해 있는데 남자친구까지 있는데 저렇게 추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사회의 경직도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경직까지 가면 안 되는 또 거예요. 나오네 사진 또 나와. 예. 그만 봅시다. 그만 봅시다. 저 사진 자체가 사실 볼 게 모자이크 다 되고 뒤통수밖에 없거든요. 예, 우리 장경태 의원 아, 뒤통수밖에 왼팔 없는데. 왼팔. 아, 지금 왼팔은 지금 모자이크 됐잖아 저쪽에. 예, 다 모자이크야. 한대 확 쥐어 받고 싶네요. 저. 모자이크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뒤통수밖에 없었던 거야. 예, 그래서 모자이크를 또 자체적으로 다 처리했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또 보기 안 좋은 뉴스들이 나면은 예, 정치인들에 대한 인식이 또 안 좋아지니까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슈퍼챗을 쏘신 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고 지금 동접자도 굉장히 많아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동시에 보고 계시는데 이럴 때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정치 해부시와 함께하는 여의도 넘어 TV의 탁한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남총각님께서 또 많은 후원해 주시면서 우리가 장경태다. 아니요. 약간 우리가 황교안이다. 약간 이거를 우락가게 한 것 나 같아요. 어제 예. 댓글들을 혹시- 못 읽겠어. 네. 혹시 조퇴해도 될까요? 댓글들을 못 읽겠어. 조퇴해도 될까? 아, 예, 아 우리 레몬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더불어 만진당이라고. 예.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예. 왜 좋아해요? 천재 같아요. 너무 잘하잖아 이런 말장난을. 예. 좋습니다. 우리 김태현님께서 5,000원 또 후원해 주시면서 명백한 오심을 한 심판이 피해본 팀이 항의하니까 그 팀 유리하게 다시 모심한 사건을 아까 예, 우리 나경원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예,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낮술 먹어야겠다. 낮술 오늘. 고맙습니다. 예. 낮술 가실래요 오늘? 예. 그런 기분이시죠. 예. BGK님께서 우리 2,000원 또 후원해 주시면서 5.18 전야제 4천년 NHK가 NHK 가는 자들이 윗물인데 그냥 팀킬러입니다. 그렇죠. 예. 예. 아 세연 누나 힘들겠는데 오늘. 새천년 NHK까지 나오면 뭐 새천년 NHK는 뭐예요? 과거에 뭐야, 그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네. 이상한 유흥업소 가가지고 문제 일으킨 사건이 있어요. 왜 이렇게 과거를 잘 알아요? 그 진짜. 이 나도 모르는 얘기를 안 해. 민주당의 유력한 정치인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꽤 고위직에 있는 그 많은 운동권 정치인들이 네네. 5.18 전야제 때 광주에 가서 아. 광주에 있는 그랬어? 예, 여성인 접대부가 나오는 단란주점에 가서 아. 놀러 왔어. 그 굉장히 이름이 유명한 NHK예요? 일이에요. 새천년 NHK. 예. 이름 새천년 NHK. 굉장히 그렇게 반이라는데 왜 NHK? 2000년 5월 17일입니다. 2000년이라고? 2000년 5월 17일. 왜 송영길부터 그러는 거야? 왜 우상호 그러는 우상호, 장까지. 우상호 정무수석 등등 뭐 다 지금. 지금 김민석 총리도 아마 가는 아이고. 거예요. 네. 난 새천년 NHK길래 NH가 들어가서 농협인 줄 알았잖아요. 예. 뭐라고? 농협인 줄 NH가 알았어요? 들어가서 농협인 줄 알았어요. 예. 그냥 농협만 갑시다. 농협만. 예. 자 6039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박민영과 데뷔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셨습니다. 야 박민영 사건도 있었죠. 예. 뭐죠? 그건 또? 그 감동란 TV 나가가지고 장애인. 그거. 예. 네. 발언한 거 있었잖아. 예. 이것도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요거 약간 대비되는 것 같은데, 예. 요거 할 얘기 있을까요? 뭐죠? 박민영과 대비되는 사건, 대비된다.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합리적인 닭간다 지지층 시청자들은 다른 사건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이 사건만 이야기합시다. 예. 네. 네, 그게 맞아요. 예. 역시. 참 잘 잡아 중심을. 아, 참 이기인 총장 이런 거 보면은 나보다 총장님, 형 같아. 직권으로 방송 마무리하는 거 어때요? 나는 아무런 직권이 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야, 참 김은주님께서 2만 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 네. 이거 다 같이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김기욱 진행장님 칭찬해. 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칭찬하는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멘트 너무 좋아요. 예.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제를 하나만 더 간단하게 네. 간단한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 검사 감찰을 또 지시를 했습니다. 요거 외압이냐 아니냐, 요거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 검사들에 대해서 집단 퇴정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이화영 재판 검사들은 교도관 42명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사건인지 이 정황에 대해서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이 좀 또 정확하게 또 브리퍼야? 예. 브리퍼? 아니 이게 정황을 제일 얘기를 잘해.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어제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검찰 측과 저 반대 측의 어떤 이렇게 뭐 신문 내지는 그 갈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서로 검찰 측은 이제 40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을 한 거예요 재판부에다가. 네. 근데 그 40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재판부는 이화영 측이 이제 신청한 재판부 그러니까 증인만 받아들여 준 거죠. 이건 사실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건 어쨌든 재판부의 결정이니까 그건 존중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재판부는 좀 공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합니다. 이 재판에서 기피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뭐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검사들이 그 재판장에서 퇴장을 한 거예요. 나는 우리 이 재판 너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이제 항의 차원에서 한 거죠. 과거에 이제 조국 대표 관련해서도 그 조국 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이 재판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검찰이 한번 퇴정 명령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처럼 검사들이 이제 퇴정을 한 건데 아마도 제 여기서 추측으로는 이게 아마 검사들 단독 행동이 아니라 대검까지 아마 대검찰청까지 보고를 해가지고 행동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법무부 장관 내지는 대검찰청에서 이 사건이 옳지 못하다고 한다면 징계를 하면 그만인데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 검사들 퇴정하는 거 잘못됐으니까 감찰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역대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조금 아까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대표 그때 검사 퇴정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감찰 지시하거나 그런 적 없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화영 부지사의 공소장을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왜 하필 본인과 연관된 사건에서 검사들의 퇴정을 감찰 지시를 하느냐. 결국 나중에 정권 후에 퇴임 후에 어떤 본인의 재판에서 유리하게 만들려는 그런 것 아니냐 그런 포석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하. 네.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의 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세윤들아. 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건 제가 이 변호사 분에게 직접 여쭤본 건데 이거는 어제 있었던 이 부분은 네네. 대북 송금 건이 아니라 연월 파티 관련한 위증 관련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재판 기일을 잡는 그러니까 공판 기일 잡는 그 준비 기일 그 공판이라고 그러죠. 네. 그 준비 기일 9차 그 9차에 뭐다 그 용어를 몰라서 사실 법조인 여기 계신데 자. 법조인한테 들어야 되는 건데. 아니 9차 공판 준비기. 9차 나 지금 약간 머리가 혼미해서 그래 죄송해요. 앞서 혼미하지. 혼미해서 그 9차 공판 기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9차까지 안 가요. 보통은 근데 이게 사건이 연월 파티 위증 관련된 건데 이 검사들이 사실상 여기에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연애 파티 관련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화영이 위증했다라고 본인들이 오히려 기소한 사건이에요. 그거 준비기일이었던 겁니다. 그게. 근데 이 사건에서 핵심은 검사들이 여기를 왜 기소했냐면은 정권이 바뀔 줄 모르고 네가 잘못 말한 거야라고 이제 했는데 관련된 증거들이 계속 이제 뭐 페트병의 소주라던가 영수증이라던가 교도관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사건이어서 소위 말하는 검찰들이 이제 조금 압박이 들어온 겁니다. 아하. 본인들이 회유했다는 정황들에서 아하. 그래서 그 재판 기일이 어제 9차가 정해진 거고 이 기일을 9차 이건 이제 동안 이선수 장님의 주장. 아니 제가 변호사 여기 참관했던 변호사에 직접 물어본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 보도 내용만으로는 이게 파악의 상황이 좀 잘 안 돼서 정확히 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차의 기간 동안 검찰들이 계속적으로 증인과 이런 걸 요구를 계속해서 거의 다 증인이 95%가 다 들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화영 측에 있는 변호인들의 증인은 10% 정도밖에 해당이 안 돼서 재판만 열리면 되는 건데 국민 참여 재판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 검사들이 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국민 참여 재판은 보통 1차, 2차 정도면 대부분 끝난답니다. 준비 기일을. 왜냐하면 국민들이 오셔야 되니까 뭐 이렇게 오랫동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게 하는 상황에서 이게 뭔가 불리한 증거들을 채택하니까 갑자기 검찰들이 도주한 사건이다라고 그 변호인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주까지. 네, 그런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대통령의 지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 변호인의
말에 의하면 제가 들은 얘기가 말에 의하면 이게 검사들이 집단으로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갑자기 그 퇴정해 버린 거거든요. 잠시 이제 휴식 타임에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한 공직기강의 해이 상태인 것이죠. 근데 이 공무원 집단에서는 이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인데 어허. 검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여러 시도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직이 유지되는 것은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만취 운영을 했었어도 운영이 3년 동안 됐던 것을 이 공직사회가 그래도 시스템이 뒷받쳐 줬기 때문에 운영이 지금까지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검찰은 여러분 공무원입니다. 검찰 공무원.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항명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자기들끼리 뭐 도주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공직기관이 바로 잡아야 이 나라의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지시를 한 거다. 그렇지. 네. 그렇게. 예. 오래 참았습니다. 예. 오래 참았나요? 그래도 예의가 있어. 네. 예.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저도 안 끊었어요. 저도 안 끊었어요. 당연히 들어야죠. 끝까지 잘 들었네. 제가 네, 매너가 있어요. 이게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반만 봤는데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연어 술 파티.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연어회를 사주고 술을 줬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이것에 대해서 폭로를 한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그래서 검찰은 저건 거짓말이다, 위증이다 해서 이제 추가 기소를 한 거예요.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쪼개기 후원금 사건이 또 있어요. 어, 두 개가 그래요? 병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쪼개기 후원금은 뭐냐?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요청을 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네. 이재명 후보에게 후원금을 쪼개기 해서 후원금을 줬다. 이 두 개예요. 이 두 가지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배심원들에게 이 경과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재판부에서 이뤄졌던 많은 일들, 증언이나 이런 거 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재판부가 그냥 판단을 한다면 지금까지 아무리 뭐 많은 공판을 했으면 다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배심원단이 있는 거고 배심원단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허. 그렇다면 이 혐의를 검찰이 입증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증인들이 있어요. 누군가요? 일단 1번 연어를 사주고 그 술을 들여줬다는 그 수사를 했던 검사, 수사검사 있잖아요. 박상현 검사. 그 박상현 검사 필요하죠. 네. 근데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증인으로. 아하.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그럼 이 연어 술 파티를 어떻게 입증을 하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두 번째, 쪼개기 후원금 있잖아요. 쪼개기 후원금. 이건 둘 다 연동이 돼요. 왜냐하면 연어 술 파티 때 그 술을 사오고 뭐 반입을 했다는 그거를 쌍방울 법인카드로 했다는 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쌍방울의 관련자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쪼개기 후원금도 쌍방울에서 줬기 때문에 쌍방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정점에 있는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네. 증인으로 와야 되잖아요. 와야죠. 그 사람이 앉아 있어야지. 아니 쪼개기 후원금 줬냐? 네. 연어 술 파티 사온 거 봤냐 못 봤냐? 당신네들 직원들이 사왔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김성태 전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해주지 않았어요. 아, 왜 그럴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회유 의혹이 있고 뭐 막 논란이 있고 변호인이 굉장히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이 김현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다 몸통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인들 다 조종했다. 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중에 중심에 섰던 설주환 변호사. 네. 그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이 설주환 변호사 증인 신청했어요. 검찰이. 네.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안 받아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 입장에선 아니 꼭 필요한 증인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면 네. 우리는 어떻게 이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이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피 신청은 법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단 퇴정을 계속 문제 삼으시는데 딱 우리가
기피 신청하겠습니다 하고 제출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재판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종치면 다 나가잖아요. 그렇지. 종친 거예요. 학교는 땡땡땡 했어. 기피 신청 자체가 기피 신청하면 네. 그냥 끝나는 거고 그러면 이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 그 위에서 다 논의를 해서 네. 새로 재판부를 하든지 뭐 이거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법에 정해져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그 기피 신청이 이제 재판 거부 그렇죠. 느낌인가요? 이 재판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사용을 했던 것이에요. 나 이 재판부 못 믿겠으니까 그렇죠. 재판부 바꿔달라 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정황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는 우린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다. 했던 것이죠. 그럼 재판이 끝났어. 우리는 기피 신청을 했어. 그럼 나가야지. 거기 앉아 있어?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참전을 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사법 리스크가 5개 재판에서 13개 혐의가 있어요. 이 사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던 건 최초예요. 처음이야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당에서 나섰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잖아요. 이거는 난 이제 두고 볼 수 없다. 시즌 1 김만배 항소 포기로 끝냈잖아 대상동. 그렇지. 끝냈어. 김만배 입 다 막았어. 그게 시즌 1이야. 시즌 1. 네. 시즌 2예요. 네. 그 다음 제일 위험한 게 이화영 전 부지사였어요. 왜냐하면 대북송금은 이미 2심에서 7년 8개월 났어요. 확정. 네, 네. 이제 대법원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대법원 늘리니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파생된 것들. 특히 이 쪼개기 후원금은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들어간 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 이거 다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보고했습니다. 대북송금 다 보고했습니다. 진술 한번 바꾸잖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 주목해야 돼요. 8월이죠. 8월 15일 광복절 특사가 있어요. 네. 그때 누구였죠? 조국. 윤미향 네. 나왔잖아요. 네.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도 나도 사면해야 된다. 나도 사면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어요. 모두가 되게 그랬어. 모두가 당황했죠. 맞아. 그랬어. 아니 뭐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면을 어떻게 해.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이화영 압박으로. 전 부지사에 대해 굉장히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겠다. 근데 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성탄절 있잖아. 아하. 또 특사가 있어. 성탄절에도 특사가 있구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크리스마스? 계속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나 특사 왜 안 해줘? 나 풀어줘. 잘한다. 그렇게 안 하면 나 불 거야. 얼쑤. 나 증언 바꿀 수 있어. 그래. 그러면 이전에 뭔가를 했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돼. 보여줘야 돼. 그래. 나는 굉장히 이 사안을 비호해주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어. 네. 나는 검찰을 압박하고 있어. 이거 보여줘야 되잖아. 저는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이 이런 흐름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왜 7박 10일 동안 힘들게 순방 갔다 와서 순방 성과 지금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방 성과 홍보 안 하고 갑자기 검찰을 막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의 사건에 있어서. 그런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을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다급한 거야. 이것을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물론 저의 추론 추측이 많이 가미되어 있지만 이런 정황들을 뭐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이 그랬구나. 마치 잘 짜여진 그 클래식 한 편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난 요거 다시 보기 할 MSG가 거야. 많이 들어가 있네. MSG가. 다시 보기 할 거야. 본인도 얘기했잖아. 추론이 많이 들어가. 네. 추론에 MSG가 그런데- 빡빡 미원이 빡빡 들어가.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검사들의 권리 뭐 이런 거 그냥 재판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거는 재판장에 맡겨놓고 왜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냐는 거예요. 왜 일국의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굳이 메시지까지 내면서 감찰을 지시하냐는 거지. 그거는 그것도 하필 자기와 연관된 사건. 그러니까 지금 되게 우연히 3번이 연속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처음 들어서자마자 위례, 성남FC, 대장동 관련된 수사 검사들 전부 다 한직으로 좌천시켰습니다. 그게 7월달 인사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항소 자제해야 되는 관행을 하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적용을 한 거예요. 그것도 2번째 우연입니다. 네. 3번째 우연. 마침 검사들이 퇴정했는데 일국의 사법부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일개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해요. 3번째 우연. 이게 우연이 3번이면요. 이건 그냥 필연입니다. 본인이 만든 거예요. 고의적인 거예요. 네. 결국 대통령이 어떤 재판에 대해서 개입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리고 하필 아프리카 순방에 대해서 성과를 부각시켜야 되는 이 시점에서 왜 이걸 정쟁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여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만큼 방금 이민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지금 압박하고 있다. 지금 부대변인? 네, 부위원장. 부위원장. 변호사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변호사 아니십니까? 변호사처럼 말씀하셔가지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변호사 것처럼 같아. 성과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굳이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압박을 받고 있는 거다 이거라고밖에 해석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 뭐 다른 당이시니까 다양한 해석은 좋고요. 뭐 제가 사실관계가 아닌 것들도 분명히 있고 저도 이게 변호인 참관한 변호인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은 거고 그런 사실관계는 얘기 드리고 이 감찰 관련해서는 지금 다 나온 게 아닌데 지금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 근데 이례적으로 감찰이 너무 긴 거예요. 왜 기냐 했더니 그동안에 너무 불법적인 저질렀던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어회랑 술 파티는 이거는 뭐 되게 일상적인 일들처럼 감찰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파면 고구마 쪽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감찰이 끝이 없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찰 결과도 나중에 지금은 진행 중이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너무 많대요. 듣기로는. 근데 너무 놀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놀랄 정도로 많다고 하고 사항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니까 이 감찰 결과도 추후에 어떻게 발표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연어술 짧게 파티 할 거예요, 관련해서는 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언제인지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9월이라 그랬다가 7월이라 그랬다가 5월이라 그랬다가 이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뻥이니까 그렇지. 여러 번 갔다는 거야. 여러 번 출정 기록 같은 거 보면 되게 여러 번 했다는 이게 되게 거예요. 신기한 지금 게 감찰 1심 결과에도 초반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거 사실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대북 송금하는 거 그렇게 했었어요. 맞아요. 직원이 했었어.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어. 그러다가 갑자기 설주한 변호사 갖다 빼고 아니야. 지금 이제 김모 변호사를 갖다 붙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대장동 변호사가 공천준 변호사예요. 그렇게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더 나아가서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 연어를 들여다주고 회덮밥 주고 술 먹는다고 해서 진술이 바뀌어요? 뭐 거대한 거금도 아니고 회유, 뇌물도 회유, 아니고 회유. 연어 준다고 해서 회덮밥 준다고 해서 술 조금 한 잔 한다고 해서 회유가 됩니까? 그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민주당은 해발의 피라니까요. 연어 이거는, 술 이거는. 파티는 있다고 하는데 회유한 입증 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핵심입니다. 다 정성호 나중에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관 취임하고 나서 교도관들을 전원 다 조사를 했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음주 그러니까 술이 반입된 걸 확인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감찰이 있었거든요. 페트병에. 근데 이제 정성호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완벽한 물증을 잡은 건가? 뭐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하. 그러면 도대체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확인했는지 도대체 법무부가 어떤 감찰을 했다는지 네. 전 그 얘기를 좀 법무부가 밝혀야 되는 문제예요. 어허. 그게 1번이 있고 지금 제가 볼 때 이 계속 너무 딥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중심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참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에게 대통령실이나 그 주변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왜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논란을 만드느냐? 해외 순방 기간에 조용히 하고 해외 순방 성과를 부각해야 된다. 그렇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앞으로 그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해외 순방 얘기는 안 하고 갑자기 이 검찰 뭐야 감찰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논리도 맞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공직사회 기강이 엄중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지시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감찰 결과는 추후에 지켜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야 재밌다. 야 이민찬이 해주는 정치 해설 재밌네.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재밌어. 요런 강의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들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참 재밌을 것 같다. 비극입니다, 비극. 재밌다. 재밌어. 비극이죠. 잘 그동안에 들었습니다. 있었던 내 주머니에 지금 검찰들의 현금 있으면은 약간 좀 잘 들었다고 현금 줄 것 같아. 아니죠. 잘 들었다고 연어를 사줘야지. 연어랑 소주도 같이 소주. 페트병에다 소주 회덮밥이랑. 이따 오세요. 낮술 먹게. 같이 먹읍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네. 야 나는 오늘 방송하는 게 지금까지 방송한 것 중에서 가장 집중력이 좋았어. 이야. 예. 사안이 핫하잖아요. 가장 설명 잘하네. 선생님이 되겠어. 이재명 대통령의 참전.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참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지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 정말 마지막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좋아요. 이 죄를 영원히 가릴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야, 죄를 영원히 가릴 수 없다. 이 검사들의 죄 다 조만간 다 밝혀질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좋다. 예. 김대웅 잘한다.
알겠습니다. 우리 달려보자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알고 보니 고향 후배 이민찬 화이팅. 오, 내년에 철원 군수 나오나요? 네. 3년 후에 나갑니다. 네. 3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예, 3년에 나갈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3년 후는 선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 달라. 3년 후면은 총선이 있지. 아 총선 얘기하시는구나. 총선 때. 한기호 의원 지역이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한기호 의원. 네. 아 왜 두 번을 이간질이죠. 이간질.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거기 훌륭하신 분이죠. 한기호 오늘 의원. 너무 많이 긁혀가지고 약간 조금이라도 긁어보려고 그러는 거지. 나 빨리 술 먹고 싶어. 예, 알겠어요. 예. 자, 호야님께서도 많은 후원해 주면서 연말이 곧 다가오는데 기대가 되지 않는 26년도입니다. 예, 민생 경제 정말 힘든데 항소 취소, 새벽 배송, 성비위 등등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현재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상식적인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하시면서 메시지 주셨고 또 우리 BGK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기욱이 형 그 연어집 섭외해서 여의도 넘어 콜라보 상품 판매하시죠. 곰도 아니고 몇 번이나 먹을 정도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상호명 이화영도 회유된 그만. 제가 상호 아니지 김성태가 회유됐지. 김성태. 아 그렇지. 김성태도 회유된 그 맛. 얄미워. 그 연어를 저희가 여의도몰에서 판매하면 괜찮다. 그래 지금은 우리가 연어를 판매할 때 김성태 세트 김성태도 그래가지고. 회유되는 그 맛. 김성태 세트. 특별 할인. 예. 아 연어를 이거 판매. 뭐 조심하세요. 다 회유돼. 회유될 수 있습니다. 야 간판에다 회유 연어집 하나 차리면은 이거 대박 나겠네. 예. 어쨌든 뭐 연어가 됐든 뭐가 됐든 술 한 잔 드시면은 다음 날 힘드시잖아요. 예. 황금향에다가 해장을 해보시면 해장. 기가 막힙니다. 예, 역시 해장은 달달하고 또 이 수분이 많은 과일로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황금향 4.5kg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데 무료 배송에 27,900원. 굉장히 많은 양을 보내드리는데 27,900원이면 여러분들 굉장히 혜자다, 예, 가성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고 후원해 주신 분들 중에서 우리 도시가치님께서 마지막 후원을 해주셨는데 2,000원 주시면서 김기욱 씨가 이긴 씨보다 형이었다니요라는 댓글. 이거 너무 깜짝 놀라셨죠? 저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긴 총장보다 제가 형이었다니요. 좋아요? 한번 웃는 거죠 뭐.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말도 안 되죠. 누가 봐도 동생인데. 저기 이긴 총장 항상 그 존경하고 형으로 제가 항상 모시고 있어요. 네. 저렇게 저기 똑똑하고 말 잘하는 친구는 정말 저보다 형이죠. 저도 오빠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저는 지난주에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너무 행복합니다.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막장 드라마. 아니 지난주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엄마라고 부른 사건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세연이 누나도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뼈가 있어. 예. 왜? 오늘 민찬 씨 너무 좋네요. 금요일 날 고정됐으면 좋겠다. 예. 아니 금요일 보니까 예찬 씨가 예찬 필요 민찬. 없네. 예찬 예. 씨가 계속 해외를 다녀요. 해외를. 그러니까. 그래서 예. 어제 우연히 만났어요. 예. 우리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망명 간 거 아니었어? 물었더니 예. 그건 또 아니었다. 순방 간 거지. 정진석 실장이 요새 그 이민을 준비한다는 설이 돌아요. 그래요? 그래서 외국만 가면 내가 혹시 같이 도망가나 싶었거든요. 근데 예찬 씨가 그건 아니다. 누님, 저는 지금 반중을 위해서 일본과 대만을 다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네, 의지가 있어. 다른 방송에서 만났거든요. 아니 근데 누구지? 예찬 씨가 남국 그 김남국 비서관한테 1,000만 원 돈 내야 되던데? 왜요? 벌금 내야 되더라고. 근데 왜 비서관한테 내? 왜냐면 거기가 명예훼손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비서관이 그 대통령실 명예훼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서관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코인 관련해 가지고 막 허위 사실 장기찬 그때 당시 최고위원이 공격했다가 그게 이제 민사까지 간 거예요. 민사에서 이제 1심에서는 아마 3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데 1,000만 원을 깎였어. 1,000만 원을 줄였는데 아마 1,000만 계속 원 뭐 계속 이의 제기하겠죠 뭐. 지금 여행 다닐 때가 아니야. 아깝네요. 돈 마련해야지. 하긴 뭐 돈 많으니까. 그럼 돈 많아요. 그치. 뭐 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그렇죠. 같고. 네, 예찬이 네. 걱정은 안 예찬 하는 게 걱정이 제일 맞다. 쓸데없는 네. 오늘 방송하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구독자가 47,900명에서 48,000명으로 아~ 늘었습니다. 48 라인으로 갔어요. 48 라인으로 갔어요.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번- 곧 5만이겠다. 네. 그렇죠. 이번 주 주말 이제 다시 보기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5만까지 목표를 좀 잡고 싶은데 여러분들 가능하게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SC님께서 우리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세은 누님 본인이 지은 제도
잠깐만요. 예, 댓글 잠깐 사라졌는데 본인 지은 죄? 본인이 지은 죄도 없는데 힘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저기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진짜 그래, 세영이 그건 맞는 누나 말이야. 많이 응원해주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세영이 누나를 절대 적대시하지 않고. 이게 예. 제 일이니까 열심히 힘들어도 그럼. 해야죠. 그럼. 네, 힘들지 않습니다. 예.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누나의 당당한 모습이 그래도 보기 좋아요. 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Yes. 여의도몰 계속 이용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 반에 또 찾아뵈니까 예,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내기가 정말 아쉬울 정도로 너무 완벽하고 재밌었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고생한 세 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